혹시 자식한테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 나도 지금 힘들어. 알아서 좀 해봐. 이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던 분들,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지는 순간 자식이 달라지는 현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40% 이상이 자녀로부터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들었다는 충격적인 말 7가지를 가감 없이 전해드립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라고 넘기시면 안 돼요.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꼭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남편한테, 아내한테, 친구한테도 꼭 보여주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잠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채널은 화려한 스튜디오도 없고 유명인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 주변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는 채널입니다. 그 진심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화려한 부탁은 못 드리지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말입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알아서 좀 해봐.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윤 씨 할머니, 올해 72살이세요. 남편이 6년 전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사십니다. 자식이 둘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서울에 삽니다.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한 달에 연락이 몇 번 오냐고 물으면 할머니가 먼저 전화 안 하면 한 달 내내 연락이 없을 때도 있다고 하세요. 그 할머니가 작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척추관 협착증, 수술비가 본인 부담으로만 2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노령연금에 기초생활수급비 조금 더해서 한 달에 50만 원. 남짓으로 사시는 할머니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때 아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나도 요즘 카드빚이 있어서. 나도 지금 힘들거든. 알아서 좀 해봐. 그게 끝이었대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아들한테서 전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혼자 행정복지센터 가서 긴급복지 지원 신청하셨어요. 수술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사흘 동안 병실에 찾아온 자식이 없었어요. 윤 씨 할머니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 눈 떴을 때 아무도 없는 게 무섭더라고. 이 말이 마음에 콕 박히죠? 근데 이게 정말 특별한 사례가 아니에요. 한국노인복지학회의 2023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가 있는 독거 노인의 약 42%가 본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연락을 꺼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담 줄까봐가 아니에요. 딱 절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안 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 70살 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갈게요. 왜 저축을 안 해두셨어요?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건 그냥 상처 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평생을 부어온 부모 인생 전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박씨 할아버지, 올해 69이세요. 공장 다니고 막노동하고 택시 운전하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아오셨어요. 두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 비용 대주고 큰아들 전세금까지 보태줬습니다. 정작 본인 노후 자금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다 썼어요. 자식들한테. 그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때 아들한테 용돈 좀 달라고 했더니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그러니까 진작에 저축을 좀 해두셨어야죠. 저도 살기 빠듯한데 어떻게 해요? 박씨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하셨대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할 말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 작은 아들 대학 등록금 4년치, 취업 준비 비용, 결혼식, 식대까지 다 아버지 돈으로 치렀는데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고요? 그걸 따지면 자식이랑 원수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줬던 거 따지는 순간 관계가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축을 못한 게 아버지 잘못인가요? 경제개발 시대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었던 그 시절에 노후 준비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70년대에 재테크 책 읽고 연금 설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 시절에는 자식이 곧 노후였던 거예요. 그게 당시의 상식이었고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세 번째 말입니다. 형제들이랑 나눠서 해결하세요. 이 말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려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씨 할머니 이야기예요. 자녀가 3명이에요. 딸 2, 아들 1. 막내 아들이 부모님이랑 같은 구에 살고 큰딸은 경상도, 작은 딸은 인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요양이 필요하게 됐어요.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거든요. 이 할머니 수중에는 그 돈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 이건 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형제들이랑 회의해서 나눠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형제 셋이 모였어요. 근데 큰딸은 나는 시댁일도 있고 형편이 안 된다고 하고 작은 딸은 남편이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고 아들은 나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있다고 했어요. 결국 3명 다 못하겠다는 말을 합리적인 이유로 포장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요양원 못 가고 이씨 할머니 혼자 집에서 치매 기운 있는 남편을 돌보게 됐습니다. 70살 할머니가 72살 할아버지를 혼자 돌보는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다 할아버지가 넘어질까봐 잠을 제대로 못 자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 셋 낳았는데 이제 보니까 셋이서 아무것도 못하네. 이게 웃긴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뒤에 있는 서러움이 느껴져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형제들이랑 나눠서 해결하세요. 이 말의 실제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내 잘못이 아닌 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야. 우리 사회에서 노인 돌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볼수록 복잡해집니다. 네 번째 말 들어볼게요. 우리 집은 좁아서요. 이 말은 어쩌면 7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일 수도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던 최 씨 할머니, 올해 75.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남겨진 할머니한테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보다 혼자 살다가 쓰러지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잠깐만이라도 같이 살 수 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아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어머니, 저희 집이 방이 2개밖에 없어서요. 아이들 방도 있어야 하고 공간이 진짜 없어요. 근데 최 씨 할머니가 그 아들 집에 가본 적이 있어요. 32평 아파트예요. 방이 3개고 그중 하나는 아이들 공부방이라고 쓰는데 사실상 짐 창고였대요. 할머니는 그 말을 다 알면서도 그래,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원주 낡은 빌라 반지하에서 혼자 사십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도 아들한테 전화 못 하셨대요. 또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이웃집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수리기사 불러서 해결하셨어요. 우리 집은 좁아서요. 이 말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본인 집에 시부모님, 시아주버니까지 모시고 살았던 세대예요. 방 2칸짜리 집에서 3대가 같이 살던 시절이요. 지금은 30평 아파트에서 방이 좁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뀐 건 알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부모 가슴에 어떻게 박히는지는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5번째 말입니다. 이건 좀 더 직접적이에요. 그냥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 부산에 사시는 정씨 할아버지, 올해 70살. 아직 정정하세요. 근데 당뇨가 있고 무릎이 안 좋아서 원거리 이동이 힘들어요. 혼자 삽니다. 딸이 2 있는데 2 다 결혼해서 각자 집이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안 좋다고 딸한테 전화했더니 큰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빠, 그냥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빠 나이에 혼자 계시면 저도 걱정되고 거기 가시면 밥도 나오고 관리도 해주잖아요. 정씨 할아버지가 그때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배신감이나 서러움보다 먼저 든 감정이 내가 이제 짐이구나라는 거였대요. 70살이에요. 아직 당신 발로 걸어 다니고 당신 손으로 밥해 먹고 신문도 읽고 유튜브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딸이 요양원을 먼저 권했을 때 그분이 느낀 건 이런 거였대요. 아, 나는 이제 처리되어야 할 존재구나.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나요? 70살 인간이 스스로를 처리 대상으로 느끼는 순간 그 사람 안에서 무언가 꺼집니다. 삶의 의지 같은 게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요양원에 입소하신 노인 중 본인이 원해서 들어간 경우는 채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가족의 권유나 강권에 의해서예요. 그리고 입소 후 1년 이내에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비율이 외래 거주 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요양원이 무조건 나쁜 곳이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분들께는 꼭 필요한 곳이에요. 근데 아직 혼자 사실 수 있는 분한테 자식이 먼저 요양원이 낫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신경 쓰기 귀찮으니까 거기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자, 6번째 말입니다. 이건 특히 형제가 여럿일 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왜 저한테만 기대세요?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오씨 할머니 66살. 자식이 3명인데 막내 아들만 비교적 가까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내한테 연락이 더 자주 가게 됐어요. 병원 갈 때 운전 부탁도 하고 장 볼 때 물건 들어달라고 부탁도 하고 어느 날 막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형이랑 누나한테는 왜 전화 안 해요? 오씨 할머니가 그 말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게. 내가 왜 너한테만 그랬나?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 그 뒤로 자식들한테 부탁을 거의 안 하신대요. 전화 횟수도 줄었어요. 병원도 버스 타고 혼자 가시고 마트장도 조금씩 들고 왔다 갔다 하신대요. 겉으로 보면 독립적인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감정은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짐 되기 싫으니까 그냥 참는 거래요. 막내한테 기댔던 건 막내가 가까이 있어서이고
더 편해서이고 그게 자연스러워서였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짐이었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왜 저한테만이냐는 말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그 감정 이해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생각해 봐야 해요. 그 말을 들은 부모는 앞으로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한테 전화 한 통 못하게 돼요. 진짜로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입니다. 이건 제가 이 영상 만들면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가장 많이 멈칫했던 말이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인천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 올해 73. 자녀가 둘인데 큰아들이랑 사이가 오래전부터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어요. 집 한 채 있던 거를 큰아들이 먼저 처분해달라고 요청했고 할아버지가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라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 이후로 큰아들이 연락을 잘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전화하면 짧게 받고 끊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 집 앞까지 갔대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해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저 아이한테 뭘 잘못했나 버스 타고 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 내가 먹을 거 못 먹여서도 아니고 학교 못 보내서도 아닌데 그냥 돈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그 할아버지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말 중요한 건 뭔가? 사랑인가, 돈인가? 근데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사랑도 흔들리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아무리 잔인하게 들려도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 이 현실 앞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식한테 상처받은 분들,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식한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알아요? 평생을 자식한테 다 쏟아부은 분들한테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분들한테 상처를 덧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한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식 외에 기댈 수 있는 곳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답이라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 서비스만 해도 생각보다 많아요. 기초노령연금은 물론이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결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혼자 사는데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다고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또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는데 등급이 나오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를 아주 저렴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가 125예요. 전화 한 통이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식한테 받은 상처를 혼자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사귀는 게 부모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오래 쌓이면 우울증이 돼요.
노인 우울증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2023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 환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데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은 이 수치의 두세 배가 넘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에요. 경로당 가세요. 복지관 가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처음엔 다 어색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 한 명만 생겨도 삶이 달라져요. 자식한테 전화 못하는 날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 돼요. 세 번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해서 달라지는 자식이 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뭔가를 해드리지 못해도 돼요. 그냥 엄마 밥 먹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부모님이 기억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자식이 옆에 있었냐, 목소리라도 들렸냐, 그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자식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세대도 힘들어요. 대출 이자, 아이들 교육비, 직장 스트레스, 정말 팍팍한 시대예요. 근데 그 힘듦을 부모님한테 돌리는 방식,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노인으로 사는 것도 전쟁이고 중년으로 사는 것도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가장 무방비 상태인 쪽은 부모님이에요. 그걸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진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부모님들이 오늘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제도들이 있어요. 기초연금 말씀드렸죠.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4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대부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주민센터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 제도도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을 해보시면 병원 이용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나뉘는데 이게 되시면 병원비가 거의 안 나와요. 그 외에도 에너지 바우처, 난방 지원, 양곡 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같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걸 다 챙기면 실제 생활비가 꽤 줄어들어요. 근데 이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노인복지급여 전체 신청 가능한 거 알려달라고 하시면 담당자가 다 안내해줘요. 한 번만 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거 꼭 알아두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25입니다. 자녀로부터 경제적 착취나 언어 폭력을 당하시는 분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경제적 학대라는 게 있어요. 자녀가 부모 재산을 동의 없이 가져가거나 부모한테 경제적 압박을 주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모두 해당돼요. 부양 의무 불이행은 법적으로 고발도 가능해요. 물론 자식을 법으로 다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상황을 감내만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부모님이 당당해지셔야 해요. 자식한테 기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부양받는 게 민폐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키울 의무가 있었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민법에도 나와요. 민법 976조입니다.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물론 법으로 자식을 강제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내가 자식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구차한 짓이 아니에요.
당당히 부탁하셔도 돼요. 그게 부모의 권리예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분이 생각나요. 대구에 사시는 81살 할머니, 혼자 사세요. 자녀가 셋인데 아무도 연락 안 해요. 그 할머니가 몇 달 전에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어요. 70대 강사한테 유튜브 보는 법 배우셨대요. 그러다 우리 채널 영상을 보셨대요. 그 할머니가 댓글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 이렇구나. 그래도 살아야지요. 저 그 댓글 보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요. 이 말이 얼마나 강한 말인지. 자식한테 그런 말 들으면서도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시는 그 마음. 그분이 저한테 용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삶을 버티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오늘 7가지 말씀드렸어요.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혹시 그 중에 내가 들었던 말이 있었나요? 그 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오래 가슴에 남는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혼자 꾹 눌러 담으면서 오늘도 밥 드시고 잠 주무시고 내일을 사시는 분들한테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살아온 그 시간들, 자식한테 다 쏟아부은 그 마음들,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바뀌었고 그 바뀐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도 조금은 배워야 해요. 자식한테 기대는 마음을 죄책감 없이 가지되 자식 외에도 내 편이 있다는 걸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신 뒤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한테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복지급여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는 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주민센터 가기 전에 꼭 한번 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 영상 만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